예, 반갑습니다. 네,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을 먼저 불러드리면 기분 나쁠까봐 답은 안 부르겠습니다. 예, 문제를 풀면서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시험을 잘 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몇 점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단답식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서너 문제 더 어렵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단답식 문제는 지금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어서 시간 안배를 좀 하라고 단답식 문제는 빼버렸습니다.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만 40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41번. 예, 정답은 5번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자, 1번. 매매계약은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 목적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자, 2번.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효를 대항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그 예시규적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논리는 똑같아요. 세 번째,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인 경우와 그 예시규정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추인해도 추인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민법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지 절대적 무효를 추인하지는 못한다. 2, 3번을 묶으시고 이 두 가지의 논리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예시규정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의 논리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 하나는 민법 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지만 반사의 질서행위는 전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다. 효력에 체크하시고 간혹 성립 요건이라고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해요. 장래 사실의 성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확실한 부관이 조건, 확실한 부관이 기한인데 당사자가 임의로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좌우할 목적으로 부관약관, 조건 기한은 효력 발생 소멸과 관계됐기 때문에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동그라미요.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 유효하다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틀렸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지 후발적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렸네요. 42번. 정답은 5번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 2 묶으시고 민법 746조 본문 예외를 찢어서 서술하고 있어요. 1번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까지 맞고 이미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본문 원칙이요. 다만 예외가 있다. 2번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이행이 있는 경우 이는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의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만 불법이 가해자, 수익자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이지 피해자는 불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 수익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 본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원인이 가해자, 즉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급여자, 즉 피해자, 본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746조 조문을 1번, 2번, 1번은 본문, 2번은 단서, 원칙 예외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급여자의 반환 청구권은 부인되므로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한 자, 급여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급부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첩계약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첫째 줄 마지막 가장매매 체크하시고 그 여백에는 108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03조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매매했다 할지라도 이는 민법 108조란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니다.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이 말이 강행법규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이에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103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도치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 역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43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친구 얼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얼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갑을 간에 가장매매를 했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랍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문제에서는 드러나지는 않네요. 1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매도인 갑과 가장매수인 을 사이에 가장매매는 103조가 아닌 개별규정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103조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니다. 2번 가장매수인 을이 체커 선의의 병에게까지요.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면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지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매도인 갑은 체커 선의의 제3자 병에게까지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 즉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없다. 옳고 세 번째 선의의 병이 체커요. 선의의 병은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양수한 후 체커 아기의 정에게까지요. 다시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선의의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이란 전득자는 권리를 가진 자와 거래한 자이기 때문에 은폐물의 법칙 정이란 전득자는 악이라 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예. 정이란 전득자가 악이라 해도 은폐물의 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가장매도인 갑은 정에게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예, 틀렸어요. 은폐물의 법칙을 연상해야만 해요. 자, 네 번째 가장매수인 을이 체커 선의의 병에게까지요.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면 선의의 제3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가장매도인 갑이 선의의 제3자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에게는 손해가 생겼고 가장매수인 을은 부당이득했다고.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가장매수인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도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하고 대금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병이 법률상 보호가 돼버리면 가장매도인이 그 등기를 말소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장매수인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매도인 갑은 체커 가장매수인 을에게까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죠. 예, 그다음 다섯 번째요. 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체커 병을 상대로까지요. 허위 표시 무효를 이유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악의의 정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이 말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요. 추정되는 자가 추정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주로 이건 통정허위 표시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자,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다. 제3자 병이 악이라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하는 것이지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예, 줄여서 입증 책임이라고 물어보면 불공비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근데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 주장자가 입증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문제를 처리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4의 2번이에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의 체크요. 과실에 의한 경우 과실의 체크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사기 강박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기자, 강박자에게 2단의 고의가 있어야만 해요. 고의가 필요하고 둘이 필요하고 그 두 개의 고의는 단계까지 갖추어야 사기 강박이 성립하기 때문에 과실, 실수로 사기 강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단순한 침묵은 일정한 경우 사기 강박이 성립할 수 있다. 침묵, 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고지,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침묵, 입을 딱 닫아버리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예, 과실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 2번은 교환에 체크하시고 판례가 교환에서 언급했을 뿐이지 교환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주 등장하는 빈출 판례입니다. 교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의 시가를 묵비, 입을 꽉 다물었거나 허위로 고가로 고지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 즉 사기는 아니란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피용자에 불과한 자가 사기 강박한 것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경우는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아니다 까지요. 자, 정리한다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한다. 그때 제3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로 보지 않고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처럼 취급한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문처럼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피용자에 불과한 자가 사기 강박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한다. 이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으시고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5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사기와 무엇의 경합,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은 선택적 행사입니다. 둘째 줄에 선택적 행사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이 경합했던, 사기와 착오가 경합했던 권리 행사는 선택적이다. 그건 기본이고 4번이 약간 어렵네요. 4번이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됐고 이 무효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 110조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두 번째, 사기 강박은 위법성이 있어야 되거든.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생겨요. 그럼 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 다 행사하는 것은 중첩적,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하는 것은 선택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옳은 지문이요. 그 다음에 45번. 갑은 채권 제3자 A의 사기강박까지요. 에 의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정여하기로 하였다. 정여 계약, 계약이잖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에요. 예, 가장 타당한 것 다툼 판례. 1, 2 묻것이고 갑은 언제나의 가로하고 X예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지 언제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자, 2번. 갑이 제3자 A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정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가로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까지요. 갑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을 언급하고 하나여를 붙인 것은 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틀려요. 알아도 취소하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과실인 경우에만 취소한다고 돼 있어 악의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상대방 을이 악이라면 표의자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그 다음에 병에게 가로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갑을 간에 정여계약할 때 제3자 A가 사기강박했으니까 사기강박을 당한 갑이 표의자, 취소권자, 누구하고 정여계약했다? 을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병 밑에는 을이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의 취소는 모두 소거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이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이요. 이 판례는 제3자의 사기에서 나온 판례인데 제3자의 사기에 국한되지는 않고 상대방의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표의자 갑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은 채 A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이 판례를 연상할 때는 공동묘지 인근의 아파트 분양 사건을 연상하고 저를 연상하면 되잖아. 지질한 갑 저요. 살아야 되잖아. 공동묘지 인근이라도. 그러니까 살면서 열받았으니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6번입니다. 대리권에 관한 설명 가장 타당한 것 다툼 판례 1, 2 묻것이고 1번 첫째 줄의 매수 체크요. 둘째 줄 전반의 처분 체크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의 전반의 체결 체크, 둘째 줄의 전반의 해제의 체크요. 둘 다 틀렸는데 정리. 예,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 처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수하고 나면 대리권한이 소멸됐기 때문에
별도의 숙권행위가 없는 한 그 대리 권한을 기초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어. 2번도 마찬가지야.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지라도 차후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은 해제권은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지 대리권한이 없는 해제의 권한이 없는 이미 대리인이 해제는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해도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무권 대리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요. 대리권 남용 이론을 말하고 있어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범위 내 행위를 했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 행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 행위한 것을 대리권이 남용이 됐다고 말합니다. 대리권이 남용이 돼도 원칙은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비진의 표시를 유추적용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 행위가 배임적인 것임을 체크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요. 하나여가 없기 때문에 또는이기 때문에 옳은 표현입니다. 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도 유권대리라 할지라도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는 않는다. 마지막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망은 둘.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 그리고 파상과 성년 후견에 계시는 대리인만. 대리인의 성년 후견에 계시가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한정 후견에 계시 아닙니다. 예. 그래서 5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까지는 맞고 한번 자르시고 뒷문장하고 별 관계없는 걸 함정을 던져놓은 거예요. 대리인이 체크야. 그 다음에 체크, 성년 후견 개시까지 체크야. 심판 확정을 받았다면 그때는 대리권 소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럼 47번을 확인해 볼게요. 예, 무권 대리의 경우 법률 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확정되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무권 대리 행위까지 묶으시고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물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도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가 상대방이 없다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도 추인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 본인이 추인해도 추인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체크 알지 못한까지야.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있지만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는 있지만 처리하지 못한다. 그 다음 5번이요.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계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은 권리를 가진 상대방이 선택하는 독특한 구조예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은 그 책임에 대하여 권리는 상대방이 갖고 의무는 무권 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선택하는 것이다? 상대방이요.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손해배상할 것인지 하는 선택을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 둘째 줄 마지막 상대방 선택 체크하시고 135조에서는 누가 선택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8번이요. 민법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그 47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48번은 2번이 정답이에요. 1번 인감증명서 서의 동그라미요. 의 교부만으로 거기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소한 인감 도장, 인장, 인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걸 교부한 것은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 볼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란 종이 쪼가리 하나 딸랑 던져준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대리권의 수여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그럼 126조의 표현들이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란 종이 쪼가리 하나 교부해 준 것이 기본적인 대리권 수요로 보지 않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 대리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 어떤 대리권의 수요라 볼 수 없으므로까지는 맞고 인감증명을 제시하면서 타인의 대리인양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126조의 표현 대리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표현 대리이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126조의 표현 대리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것을 넘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데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는 행위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인데 그것을 넘은 행위는 사법상 법률 행위를 했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도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 신청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므로까지 맞고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126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어보시고 세 번째, 민법 126조 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체크 대리 행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면까지요. 126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지문이 내포하는 뜻은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든 행위 자체는 대리 행위를 해야만 한다. 대리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했다 할지라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지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지 대리 행위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한 것을 무권 대리 행위라고 말하고 그 중에 무권 대리 행위와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대리 행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면 무권 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판례가 빈출 판례인데 대리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네 번째,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착각하면 이런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건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체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까지요. 이 사례는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이란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지만 자기 것처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처분, 매매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지만 행위 자체가 대리 행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強요하는 경우 이는 대리 행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 적용될 수 없어요. 그 다음 5번이요. 126조의 표현 대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기본적인 대리권은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표현 대리권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129조의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를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하여 그것을 넘는 행위를 해도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이 5번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129조의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의 체크야. 이를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하여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의 체크야. 대리 행위가 있을 때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9번입니다.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일리 묻것이고 판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바로 설명드립니다.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일부만 무효가 되고 일부는 유효가 된다.
그럼 법률행위를 나눌 수 있어야만 일부는 무효가 되고 일부는 유효가 된다. 그래서 1번이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를 언급하고, 이는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게 2번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째 줄 전반에 허가를 받기 전의 동그라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그 지상 건물과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건물은 부지 그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물은 그 부지,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일반적. 그럼 허가 대상은 토지지 건물은 아니지만 아직 토지의 허가를 받기 전 상태는 원칙적으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가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화살표를 해보시고, 민법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한 규정이 일반 조항입니다. 일반 조항. 마지막에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그럼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개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37조는 적용 안 합니다. 그 말이 4번이에요. 자, 묶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요. 그 경우에도 체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까지요. 원칙적 체크요. 민법 137조 적용까지 체크요.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개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37조는 적용 안 한다는 말입니다. 개별 법령이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5번이에요. 이 지문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규정은 우리 시험에도 물어봐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약관 내용의 일부가 무효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137조하고 반대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약관 내용의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유효, 예외 전부 무효. 138조하고 딱 반대로 규정해 놓고 있어. 그럼 약관 내용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개별 법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37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5번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칙이 나머지 부분만 유효한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라 적으시고 법률 중 원칙만 적어놨습니다. 자, 50번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에서 다음 페이지에 4번으로 화살표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1번에서 4번으로 연결하시고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4번으로 연결하시고 1번 첫째 줄 마지막 불확실 체크, 둘째 줄 중앙 조건 체크, 그리고 셋째 줄에 확실 체크하고 기한의 체크.
예,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한다면 조건 불확실, 기한 확실, 그걸 좀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그 표현을 뒤집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 2번이요. 체크 당사자가까지 체크하고 동그라미 조건이요. 둘째 줄 전반 표시한 때 체크. 마지막 기한의 동그라미. 자, 정리한다면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하여 기한은 성격상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를 기억하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요. 조건 불확실, 기한 확실이다. 그럼 이 판례는 확실인지 아닌지를 느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간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언제까지인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이는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기한을 정한 것이다 라고 돼 있어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이요. 민법 388조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체크하시고,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 규정과 다른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다.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체크하시고, 그 말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388조의 규정과 다른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특약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특약,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 51번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물권적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에 관련된 내용 중 물권적 청구권자입니다. 첫째 줄에 현재 물권자 체크하시고, 그리고 둘째 줄에 전 소유자는 체크하시고, 정리. 물권적 청구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현재 물건을 가진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전에 물건을 가졌었던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한다는 지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 하시고, 상대방입니다. 예. 첫째 줄 마지막부터 현재 점유자 체크하시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현재 점유자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침해자,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든 없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고의 과실 여하는 따지지 않는다, 불문한다. 그럼 3번이요.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데 점유자요. 직접 점유자에 국한하지 않고 간접 점유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첫째 줄 마지막 간접 점유자 체크하시고 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으나 털렸고 점유 보조자 체크하시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털렸어요. 있다 없다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털렸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묶으시고 자, 네 번째는 전반부에 점유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소유권의 기한 체크하시고 정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은 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런 기간에 제한이 없다가 1번이고 5번이요. 선의 체크, 특정 체크, 점유물 체크요. 다시 소유물 체크.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요건 중에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선의의 특정, 특별 성계인이 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성계인이 악이라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논리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특별 성계인, 특정 성계인이 선이라 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차이점이 5번이에요. 자, 52번 하고 쉴게요. 다음 중 물건의 소멸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 판례, 기억, 광역권, 점유권 체크하시고 둘째 줄 마지막에 혼동에 체크하시고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 광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니언이요. 니언은 여백의 물상 대위라 적으시고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물상 대위성이 인정되는 저당권과 같은 권리는 변형물에 옮겨가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항상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이 판례는 시험에는 자주 묻지는 않는데 한번 보여드리는데 상속이 매매 등으로 변화가 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갑이 을의 토지 위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 위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이 을을 상속하더라도 상속에 동그라며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종성이라 적으시고 동일한 부동산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1번 저당권이 소유권을 상속해도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은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해요. 근데 똑같은 논리 구조에서 1번 저당권자가 소유자 을로부터 매매 등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혼동이 발생했는데 후순위 권리자 2번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혼동이 발생한 1번 저당권자 각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인지 매매 등인지를 구별 좀 하라는 취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리얼입니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때문에 다음에 한번 자르시고요. 뒷문장하고 다른 문장입니다.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이란 이야기는 어떤 이유에서건 혼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을 하지 않는다. D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 취득이 무효 거기에 체크요. 원인이 무효다 이 말입니다. 혼동이 발생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면 애초부터 혼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잘못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시켜란 말입니다. 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미엄 물건이 혼동으로 혼동에 체크하시고 등기 요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물건의 일반적 공통적 소멸 원인 중 물건의 포기만 권리의 포기,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해야만 물건이 소멸하지만 나머지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또는 혼동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 즉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 등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맞는 지문이네요. 예, 잠깐만 쉬다가 53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